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뉴스탑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머니투데이 주간신문 일면에도 100조 이야기입니다. 네. 미국만 돈 푸냐, 우리도 돈을 풉니다. 역대급 규모고요. 내용 나와 있네요. 1차 대책에서 사실 50조 원 예상을 네. 했는데 2배 늘렸고요. 지원 대상도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까지 지원하기로 확대했습니다. 네. 세금 감면 이야기도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난번에 통화스와프 약발 하루였죠. 이번에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100조가 적은 돈 아니죠. 근데 예. 뭐 미국이나 유럽의 뭐 이렇게 물량 그 현금 살포에 비교하면 적어 보이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100조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그럼요. 뭐 물론 이제 이 100조가 신규로 자금을 재원을 만들어서 대출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엔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산해가지고 100조이기 때문에 뭐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결국에는 그 제가 그저께인가요? 뉴스를 봤는데 일부 대기업도 원래는 은행에서 대출을 안 받았었던 기업들인데 좀 대출을 받고 있다, 대출을 실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다는 것만큼 조금 자금이 좀 많이 경색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것이고 저는 뭐 좀 내일 당장, 오늘 당장 이것이 자금이 집행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기업들은 결국에는 뭐 다음 달이면 다다음 달이면 내가 지금 힘들지만 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좀 연장할 수 있다는 심리가 좀 나오는 것은 긍정이다 생각하고 있고 뭐 이것이 또 대기업도 일부 뭐 지원 가능성 열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1년 예산이 한 4, 50조 정도죠. 그러면 100조 규모면 전례 없는 정말 역대급 재정 지원입니다. 네. 하루빨리 산업계가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데 아래 보시면 증시 안정펀드에 대해서도 좀 거론이 되고 있고 물론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겠죠. 근데 금융위기 때 20배인데 조금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자금 출자를 하고 조성을 할 때 증권사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이제 이거 어떻게 좀 할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 꼭 이제 증시 안정화 자금이라고 해서 이 10조 원이 다 주식으로 투자되는 건 아니에요.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증시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자금이 조성이 될지 여부는 좀 앞으로 좀 봐야 되는데 결국 이런 것도 시장자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좀 개선시킬 수 있다. 뭐 공매도가 시장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지 여부는 솔직히 뭐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6개월 뭐 중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불러일으키고 통화스와프가 당장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원화가 급등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것을 좀 앞으로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시장 참여자들의 안정감을 증가시킨 것처럼 이러한 증시 증한 펀드 같은 경우도 뭐 10조가 적은 돈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예. 부분들을 좀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엔 증시에는 우상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건 이 종목이 아닌가 싶거든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어제 웬일로 외국인들이 사더라고요. 14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였고 어제 폭등을 하면서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습니다. 기관도 같이 샀는데 이게 참 외국인과 기관이 따로 국밥이에요. 네. 개인들이 주가가 뛰자 팔자로 어제 보이면서 순매도 1위 기업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10%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한 20% 정도 차지하는 기업이 주가가 10%가 올라왔다는 것이죠. 제가 2010년인가 2009년도에 삼성전자 주가 이 정도 올라왔던 기억이 좀 있는데 어찌되었든 폭등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했다라는 것이죠. 뭐 솔직히 뭐 어저께 1,000억 뭐 정도 뭐 기관들 매수한 거 이런 것은 뭐 아주 적은 금액인데 앞으로 삼성전자 더 갈 것이냐 뭘 갈 것이냐의 이제 기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앞으로 1년을 볼 것이냐, 6개월을 볼 것이냐, 한 달을 볼 것이냐에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삼성전자 주가는 더 높은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계속 올라가진 못하겠지만 앞으로 주가는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면 뭐 지금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무리하게 단기 고점에 팔았다가 저점에 다시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내 수익을 높여야지 했다가는 결국에는 주식을 다 빼앗기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뭐 좋은 기업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어저께 매도한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일주일 전에 저점이라 생각해서 매수했다가 하락해 다시 올라가니까 뜨거워라 해서 매도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초심을 좀 갖고 조금 더 끌고 하신 전략을 갖는다라면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고 뭐 외국인들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매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글로벌 증시가 좀 안정화가 된다라면 1순위로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가격대에 매수하면은 좀 잘 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지금 가격도 뭐 오늘 가격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주가는 지금 높은 가격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뭐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면 근데 이게 예측하기 힘든 게 워낙에 최근 일주일 동안 증시가 하루에 뭐 갭으로 뭐 5% 하락했다가 갭으로 5% 상승했다가 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하는 지수가 있다라면 그것보다 지금 삼성전자 아래라면 당연히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 기억을 해두면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우한에도 봄이 오는 걸까요? 시진핑 주석이 4월 8일 며칠 안 남았죠. 네. 이를 기점으로 우한의 봉쇄를 해제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할 것이고 생필품 많이 사겠죠. 이게 네. 가장 빠를 것이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게 화장품 소비도 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국내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들이 이제 여행과 관련된 섹터가 있죠. 뭐 항공주라든지 예. 뭐 면세점이라든지 카지노. 근데 이런 쪽은 뭐 중국에서 우한을 봉쇄를 해제한다고 해서 뭐 이분들이 급격히 막 한국으로 외국으로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트는 중국의 봉쇄 해제가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생각하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소비주들은 어쨌든 지금도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온라인 판매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승한 것처럼 화장품주라든지 이제 좀 약간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중국 소비자들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뉴스 같은 걸 본다라면 모여서 그러니까 그동안 못했던 거 버킷리스트 작성해가지고 뭐 소비를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어쨌든 억눌렸던 만큼의 소비는 그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폭발적으로 단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좀 안정을 깨야 한다라면은 전 충분히 화장품주들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조금 이제 중국 중소기업 화장품들보다는 좀 대기업 화장품사들 뭐 아무리 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LG생활건강 둘 중에서 탑픽은? 저는 이왕이면 LG생활건강 쪽이 왜냐하면 최근에 예. 주가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 그쪽에서 반응을 한다라면 LG생활건강이 조금 더 탄력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으로 찍어놓고 다음 기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약업계의 실적 추정치가 괜찮게 평가되고 있는 기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대형 제약사는 실적 침체입니다. 네.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CSO를 활용하는 기업은 좋다더라라는 네. 관점입니다. CSO라는 것이 제약사를 대신해서 영업도 해주고 마케팅도 네. 해주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 업체를 활용하는 기업들 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관련 기업들이 오늘 흐름 좋더라고요. 어떤 네. 평가 가지고 계십니까? 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뭐 우리가 무기 로비스트 예? 뭐 로비스트. 뭐 이런 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약 회사들이 약도 개발하고 뭐 판매도 하지만 요즘에는 여러 분야에 좀 판매를 해야 되고 해외에도 진출을 해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영업망으로 혹은 자기들의 직원들만 활용해서는 좀 시장을 확장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영업을 대행해주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영업을 좀 맡긴다는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꼭 하나의 주제로 만나서 얘기를 하지만 다른 주제로 이렇게 파생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야기가 계속 커지는 것처럼 이런 영업을 좀 대행해주는 업체가 특정 회사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또 그 회사에서 다른 거를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소개를 해주고 그러면서 파일을 키워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해서 시장은 더, 이런 기업들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고 조금 약한 부분들은 외주를 맡기는 부분들인데, 조금 이제 여기에 이제 주목을 이제 나온 기업들을 본다라면 약간 제네릭, 약간 복제약을 위주로 판매하는 회사들이 조금 더 수혜를 입은 걸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본인이 개발한 약을 갖고 있는 기업은 따로 영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들밖에 못 파니까. 하지만 복제약을 좀 제네릭을 위주로 좀 생산하는 업체들은 이걸 판로처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좀 활용을 해서 수익성을 좀 높이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약간 약가 조정이란 이런 부분들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러한 기업들의 활동 영역은 더 커질 것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좀 안정세를 좀 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주가에도 저는 뭐 중장기로 본다라면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공부만 할게. 어떤 대학의 어떤 학부가 나한테 잘 맞는지는 알아서 해줘. 대행업체에 맡기는 네. 거예요. 잘하는 거를 아주 잘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기업 중에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뭐 대웅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뭐 알리코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좋은 결과, 조금 더 지금 자체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워낙 시장이 안 좋아서 같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 충분히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외국인이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사네요. 어제에 이어서 LG전자 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다나와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짚어주시죠. 네, 뭐 코스피 쪽에서는 다 괜찮습니다. 다 좋은 기업들인데 뭐 이왕이라면 저는 뭐 하이닉스 쪽을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서버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트렌드가 바뀐다고 하면 이런 쪽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탄력성을 따진다라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좀 중장기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도 좋다 생각하고 있고, 좀 코스닥 쪽에서는 좀 비치로셀을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비치로셀 같은 경우는 약간 1차 전지 쪽인데 정부 정책이라든지 혹은 뭐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해가지고 안정된,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섹터라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고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조금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 쪽이고 거기에 대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면 기업을 선정해 본다면 비치로셀 같은 경우가 좀 증시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혹은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주가는 다시 크게 반등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는 일단 각 섹터의 대표 주자를 담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특징적인 게 펄어비스나 아프리카TV, CJ ENM 같이 컨텐츠 담고 네.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조금 아직까지는 예. 코로나19가 좀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거래 제한 두기 2주간 뭐 활동을 하고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실내 활동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